바다가 시원하게 보이는 곳에 위치한 집입니다. 가격적인 메리트가 상당한 시골집인데요. 땅만 팔거나 건물만 팔거나 그런 하자 있는 집도 아닙니다. 낙찰후 추가 인수금도 없어 권리관계가 깔끔하고요. 땅 59평, 건물 22평으로 땅 건물 포함된 가격입니다. 현재는 사람이 안 살아 비어 있고 명도에 대한 부담도 없습니다. 저렴한 바다 시골집 찾는 분들에게 좋은 선택지가 될 물건입니다. 구독해 놓으면 가장 먼저 싸고 좋은 집 정보 빠르게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장입니다. 오늘은 바다 인근에 있는 시골집, 그것도 가격이 굉장히 싸져서 거의 1000만 원대, 거의 뭐 공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골집을 보러 왔습니다. 그래서 진입로까지 올라가는데 완만한 경사로고요. 그리고 이제 도로 바로 오른쪽에 본권이 이제 자리 잡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도로 폭이 좀 좁아요. 그래서 지금 정면에 보이는 집이 하나가 있고 그 사이길로 들어가긴 해야 되는데요. 쭉 들어가다 보면은 이제 좌우로 시골집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벽돌집하고 이 맞은편에 이제 아까 봤던 그 도로로 이렇게 올라오는데요. 여기가 사실상 그렇게 이제 그 진입로가 원활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율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봤을 때 진입로를 좀 더 살펴보면요. 앞에까지는 이제 차가 들어올 수는 있지만 그 올라오는 길 여기가 이제 그 시멘트로 포장이 되어 있어서 여기까지는 이제 차가 들어올 수는 있는데 사실상 이제 차는 본권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람 하나 겨우 지나갈 정도의 이제 어떤 길을 쭉 따라가다 보면은 본권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가격이 상당히 싸니까 어떤 싼 맛에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실거주보다는 그냥 세컨하우스나 그리고 이제 그 조용하게 좀 쉬려는 5도 2촌 생활 그런 분들한테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 올라와 있고요. 아까 옆에는 또 사유지로 뭐 되어 있고 한데 땅세를 주면 되니까요. 크게 부담될 건 없습니다. 여기가 지은 지가 신축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이제 길을 사용했던 거라 관습법상 도로로 쓰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만 이제 땅 지주랑 협의를 해서 땅세를 주고 쓰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도로가 이제 나 있고 그러진 않아요. 여기 앞에까지도 보면은 좀 샛길로 돼 있어서 이렇게 이제 쭉 들어옵니다. 그래서 들어오면은 이제 바로 앞에 여기 텃밭이 있고요. 저 안쪽으로는 이제 본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진입로가 여기뿐만 아니라요. 좀 이따가 보실 텐데 그쪽 본권 건물 뒤쪽에도 또 도로가 있긴 해요. 근데 그쪽은 이런 식으로 앞마당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집 뒤로 연결되어 있어 갖고 진입로에 대한 거는 좀 부적당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땅이 대략 한 60평 정도 되고 건물이 단층으로 22평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사람이 안 살고 주변 정리가 좀 필요해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래도 작은 평수이긴 하지만 있을 거는 뭐 다 있습니다. 앞마당 텃밭도 이렇게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지대가 그 완만한 경사 중턱에 있기 때문에 위에서 봤을 때는 이제 그 지금 나무 때문에 살짝 가려져 있는데 바다에서 이제 조망이 다 보이는 정도로 경치는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요 정도 평수면 뭐 시골 생활 하는데 텃밭 꾸미고 야채나 뭐 채소 키워서 자급자족 하는 데는 충분한 여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본체 22평 정도를 바치고 있는 땅은 바닥은 시멘트로 포장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렇게 보는 것처럼 나무, 이게 유자인가요? 노란색이? 아니면 감나무 같기도 한데 그래서 이렇게 나무도 심어져 있고 근데 이제 지금 사람이 안 산지 좀 방치된 지가 좀 되다 보니까 주변이 많이 어수선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걷어내고 좀 처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따가 보실 텐데 지금 지붕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누수나 이런 게 좀 우려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잡아야 될 것 같고요. 가장 큰 게 이제 사람 사는 건물이니까 건물 안쪽에 대해서 이제 지붕을 어느 정도 개보수를 해서 누수를 좀 잡아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장에 왔을 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만 빼고 진입로에 어차피 땅세 주고 지주랑 협의를 해서 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은 시골집 땅 맞고 길막하면 어떡해요? 아니면 이거는 진입로가 없어서 못 써요. 그런 거는 유튜버들이 그냥 하는 얘기고, 실질적으로 얘기를 해서 그 땅 지주랑 협의하면은 대부분, 그러니까 이제 땅 지주들이 가장 그 화나는 게 뭐냐면, 내 허락도 없이 맘대로 쓰는 게 열받는 거거든요. 근데 사전에 협의해서 돈을 주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내용을 쏙 빼고 어그로를 끄는 거죠. 유튜버들 길 막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사실상은 그렇지가 않다. 땅 지주의 얘기를 그 옥상을 뭐 그런 얘기 좀 이따 얘기하고, 지금 옥상을 좀 지나갔는데요. 지금 약간 이제 벗겨지고 그런 모양이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땅 모양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약간 길쭉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본건이 아래에 자리 잡고 있고, 저 정면으로 이렇게 바다가 시원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건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을이 밀집되어 있는 그쪽 산 중턱에 자리 잡고 있고요. 거의 이제 끝자락에 위치한 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성 지도입니다. 땅은 이렇게 한 필지로 길쭉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요 집 맞은편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한 2m 도로고, 여기까지도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까지는 이제 차가 들어가는데, 여튼 이제 여기 끌어서는 이제 사실상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사람 하나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돼 있고, 집은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이제 앞마당.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 좀 이쪽이 좀 주도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여기가 이제 약간 경사가 좀 있어요. 극경사로. 그래서 올라오고 나서 이렇게 하면 이제 본권까지 이렇게 진입이 또 되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올 수 있는 길 하나, 이쪽으로 올 수 있는 길 두 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적도에서도 도로로, 이쪽으로 도로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왔다 갔다 해도 되지만,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들어가도 된다. 위에서 드론으로 보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가도 되고, 이 도로도 작습니다. 물론 이제 차가 들어가긴 하는데 작아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제 그 남의 땅으로 들어가서 이쪽에 접해야 돼서 하나, 그다음에 둘, 이렇게 진입로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확대를 해보면은 이제 좀 더 명확합니다. 이렇게 길쭉한 모양의 집이고요. 이쪽으로 갈 수도. 근데 여기는 좀 막아놨어요. 이렇게 해서. 그리고 여기까지 이렇게 진입로를 들어올 수 있고, 텃밭 있고. 그리고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게, 이런 지붕이 많이 좀 노후화됐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내부가 좀 비가 새거나 뭐 그래서 누수가 좀 필요해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각 대상이 되는 거는 땅은 한 필지고요. 계획관리 지역에 있습니다. 땅은 지목은 대지고 59평 정도 되고요. 그래서 땅값만 1,900만 원. 그리고 집은 이제 조립식 판넬조라고 해서 판넬 지붕입니다. 그래서 1,500만 원 해서 총 감정이 3,500만 원 정도 잡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냐? 3,500이 절반 정도 떨어져서 1,500만 원 되니까 정말 저렴하죠. 완전 쌉니다. 근데 이렇게 저렴해도 사실상 이제 좀 이따 얘기할 텐데, 그 진입로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누수에 대한 문제, 이런 게 수리비가 이쪽으로 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최저가가 이렇게 싸더라도 좀 보고 확인하고 입찰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2015년 11월 3일이 근저당 말소 최선순위 결정이거든요. 근데 지금 요거는 의미가 없죠. 낙찰받고 물어줄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권리관계는 깔끔하고 추가 인수금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의사항도 딱히 없고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인근에 나와 있는 매물을 보면요, 낮은 가격 순으로 보면은 이제 전부 다 9천만 원, 1억대, 1억대, 1억대 이렇게 돼 있고, 뭐 1천만 원, 뭐 3천만 원, 4천만 원 이런 때 매물은 아예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최근에 거래된 그 실거래를 찍어 보면 이 집이 2011년 8월경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에 그 3천만 원에 거래가 됐고요. 근데 이보다도 이제 최근에, 얘는 2020년에 거래가 됐는데 이 집이 2,3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이 집보다 더 싸게 거래가 됐습니다. 좀 의아스럽죠. 왜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쪽에 가다 보면 이쪽에 벽돌집이 있었고 이렇게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이 벽돌집이 상태가 더 좋아요. 근데도 싸면서 최근에 요게 이제 좀 비싸게, 그러니까 추정이 되기로는 당시 14년 전에 이쪽 땅값이 많이 올랐었나 보다, 이렇게 추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거가 이제 그 좀 싸게 거래가 됐고, 그래서 평당 단가를 보면 거의 2배입니다. 그죠? 여기 보시면 2011년엔 평당 50만 원이었는데 올해
2020년에는 이제 5년 전에는 평당 25만 원에 거래가 됐다. 이렇게 보시고 아까 이제 보시는 것처럼 여기 2020년에 평당 여기가 25만 원. 요거는 이제 제곱미터로 환산된 거라 요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아까 여기서 이제 본건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길목이 있었고 얘 같은 경우는 뭐 상태는 좋죠. 오히려 그 길목에 붙어 있고 차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앞마당 정비도 잘 돼 있고 여기서 바로 보이고 벽돌 집에다가 뭐 잘 돼 있습니다. 이런 집이 2020년에 거래가 2,300만 원 됐으니까 오히려 이제 매매가 경매가 아니라 일반 매매로 사면 더 싸게 살 수 있는 여건인 거죠. 그래서 이런 집 같은 경우는 이제 잘 보고 있다가 경매 조사하다가 매매도 좀 괜찮은 게 있다. 그러면 굳이 경매를 고집 안 해도 이렇게 매매로 또 싸게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입찰은 한번 해보되 입찰해서 안 되면은 경매해서 조사한 일반 매매에서 좀 더 싸게 금매로 좀 더 깎아서 살 수 있으면 사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본건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평당 한 25만 원. 여기는 완전 촌집이죠. 얘도 2024년에 그러니까 1년 전에 평당 25만 원에 아래쪽에 있어요. 해안가. 그러니까 바다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주도로에서 이렇게 들어가긴 합니다. 근데 얘도 보면은 안쪽 집이긴 해요. 이쪽이 이제 지입로가 그렇게 뭐 넓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25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추정해 본다고 하면 당시 본건 같은 경우는 그죠? 당시 2011년에는 3천만 원이 좀 비싸게 지금보다도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좀 더 비싸게 거래가 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다고 하면 현재 최저가 이 1,500만 원도 뭐 많이 싸다고는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왜냐면 그냥 상대적으로 우리 서울 수도권 그리고 일반적인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와, 1,000만 원짜리 집이 있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 시세로 본다고 하면은 그렇게 싸거나 이렇게 딱히 메리트 있는 가격대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진입로에 대한 문제도 좀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땅 지주가 돈을 달라고 하겠죠. 그리고 이제 수리비가 이제 가장 큰 부담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보다도 제 생각에는 요게 그 일반 매매로 산다고 하면 2,300이니까 요게 가장 좀 메리트가 있지 않나.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경매 조사하다 보면 이런 물건이 하나씩 걸려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간혹 가다 보면 이건 괜찮은데 경매 조사하다가 그래서 요거 조사하다가 이제 안 되면 이거 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의도치 않게 괜찮은 물건이 또 건져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본건이 여기 있고요. 버스 정류장이 이렇게 해서 여기가 주도로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 버스 정류장이 300m 걸어서 그래서 4분 정도 걸립니다. 도보로. 그리고 본건이 여기 있고요. 여기까지가 면내. 면내는 15분. 여기 키로수로 따지면 8km 정도 됩니다. 여기 앞 그 바닷가가 있고요. 그래서 본건에서 이제 시내 여기 여수시청까지는 좀 걸립니다. 차로 30분 정도고 키로수로 따지면 17km 정도 되고요. 그래서 여기가 반경이 30km거든요. 그래서 위로는 순천이 있고요. 광양, 그다음에 여수, 왼쪽으로는 고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섬들도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 남해고속도로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물건을 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는 가격이 뭐 상대적으로 굉장히 싸죠. 근데 이제 인근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인근 시세 대비에는 그렇게 싼가? 이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단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단점으로는 진입로가 남의 땅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땅세, 땅 지주랑 협의를 해서 땅세를 좀 줘야겠죠. 그런 부분이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수리비, 옥상을 이제 보다시피 그 하얀 부분이 있었죠. 그런 부분이 이제 탈락된 거거든요. 그래서 옥상에 대한 이제 보수를 해야 되는데 사실 평수가 22평이니까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래도 작은 가격 대비 수리비가 좀 들어간다고 하면 사실상 조금 부담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초보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게 이제 요만큼만 수리하면 되는데 요만큼 과잉 수리를 해서 어떤 그 배보다 배꼽이 더 크는 이 수리 부분도 인테리어 부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내가 이제 수리를 모르니까 인테리어 업자 말만 듣고 요 정도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요 정도를 요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저도 그랬어요. 화장실 방수가 이제 옆에 측면 타일이 깨져서 이제 물을 쓸 때마다 이쪽을 타고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랫집에서.
근데 요걸 못 찾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현장 가서 보니까 요 구멍에서 물이 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일, 그러니까 이제 물이 튀어서 벽면으로 치는 그런 구멍들만 실리콘을 제가 직접 싸서 했거든요. 그리고 해결했습니다. 뭐 몇만 원도 안 들었죠. 근데 그러진 않고 만약에 업자가 와서 한다고 하면 이 방수 바닥을 전부 다 뜯어내고 해야 된다고 하면서 견적을 많이 3,400 부르더라고요. 근데 아마 그렇게 했어도 못 잡혔을 거예요. 왜냐면 그 원인이 아니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인테리어도 굉장히 어떤 이제 과잉 수리나 과잉 청구로 인해서 사기가 굉장히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초보자들도 쉽게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부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권리관계도 깔끔해서 낙찰 후 인수금도 없고요. 그 다음에 명도 부담도 없어요. 그냥 낙찰받고 내 집이 그냥 되는 거죠. 뭐 명도할 사람이 살고 있거나 그런 부분 없고. 그리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바다 앞이고요. 그 다음에 장점으로는 이제 그 텃밭이 좀 있고 집도 잘 있어서 뭐 작은 규모의 어떤 이제 시골집이나 저렴하면서 진짜 싼, 그냥 내가 수리해서 좀 쓸만하면은 그냥 내가 뭐 여기서 실거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좀 쉬는 용도, 요새 캠핑도 많이 하니까 간간히 시골에 와서 한 5도 2천 한 하루 정도, 일주일에 한두 일 정도만 와서 머무르는 정도, 그 정도 용도의 어떤 시골집을 찾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를 또 이제 이쁘게 잘 가꿔서 향후 임대나도 괜찮고요. 요새 이제 바닷가나 이런 쪽에는 이제 캠핑 자리도 비쌉니다. 그죠? 그리고 그래서 그런 수요를 노려서 잘 그 용도에 맞게끔 실거주 플러스 임대용으로도 한번 쓰는 용도로 한번 머리를 싹 굴려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챙겨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